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에 이어서 단백질하고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건강상을 가장 첫 번째 원래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고 지금에서 좀 이렇게 올려드리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항상 필수 영양소를 7가지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식물 영양소 이렇게 딱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건강 영상을 찍어드린 가장 첫 번째가 비타민과 무기질과 식물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탄수화물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단백질하고 지방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단백질이라는 친구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냥 운동하면 먹는 거, 근육 키울 때 먹는 거, 뭐 그냥 기운 떨어지면 고기 먹는 거, 나 단백질 먹어. 그냥 이렇게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그냥 우리 몸에서 세포가 사실 60조 개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묶여있는 군집체가 사실은 우리 몸의 인체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60조 개의 세포가 단백질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가장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60조 개의 세포들은 뭐 머리카락을 만들기도 하고 눈을 만들기도 하고 뭐 안에 있는 내장을 만들기도 하고 손을 만들기도 하고 발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세포들이 묶여가지고. 그러면 그 모든 세포들이 다 단백질이 가장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백질은 우리 몸 전체가 만들어지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산화되고 있잖아요. 죽고 있고 세포들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있고 다른 애들이. 그쵸? 그러면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단백질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근육을 만드는 데에도 단백질이 많이 쓰인다. 근데 왜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그냥 이렇게 먹지, 막 쉐이크라던가 나 뭐 프로틴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운동 많이 한 다음에 이렇게 챙겨 먹게 되잖아요,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골자는 그렇다. 그래서 총 여태까지 알려진 종류는 20가지 정도가 돼요, 단백질이. 그 중에서 9가지가 필수고 11가지가 불필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필수하고 불필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얘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11가지 애들은 이 9가지 애들이 이 필수라는 게 반드시 필수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이 필수 애들이 우리 몸에 제대로만 들어오면 이 9개를 조합을 짜가지고 11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간에서. 그쵸? 근데 이 필수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개념. 그쵸?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의 간이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도 같이 충족하는 거 드셔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쵸? 그게 일단 되게 좋고, 그래서 이 20가지가 합쳐져서 플러스 비타민 C가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콜라겐 덩어리라고 그러죠. 결합 조직, 그러니까 그물망 조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려서 요런 그물망 조직을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그물망 조직에 어떤 것들이 중간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물망 조직을 콜라겐 조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직. 그 원료가 단백질과 비타민 C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나 콜라겐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이 위에 가면 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다시 분해가 돼요. 그리고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 콜라겐으로 다시 재결합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료를 잘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내 몸에서 훨씬 활용도도 그렇고 쓰임새도 그렇고 좋겠죠. 그게 단백질과 비타민 C라는 거. 그 상황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라스틴. 엘라스틴이 이게 그물망이 너무 작은가? 이게 그물망이 있으면 우리가 왜 건물 지으면 철근을 만든 다음에 여기 다 철사로 꽂잖아요. 이렇게 철사로. 이게 엘라스틴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장력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요 철근을 딱 쌓아놓으면은 양옆으로 당기거나 그러면은 짱짱하게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누르거나 이렇게 당길 때, 요럴 때 이제 힘을 받는 거를 이제 장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받아주는 친구가 요 친구들. 그쵸? 그래서 요 상황에서 요 안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잖아요. 피부. 요 안에 글루코사민노글리칸,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이 들어가잖아요. 관절.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분류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몸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은 사실은 내 몸이 건강하게 매일같이 유지가 되려면 몸무게 1kg당 1g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 동양인의 소화기관은 사실은 장이 길어요. 그래서 상체가 길거든요. 그래서 소화 흡수를 길게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기류 같은 것들은 독소가 발생을 해요. 소화 과정에서. 동물성 단백질이라 그러죠. 독소가 발생을 해가지고 가스가 이게 많이 배출이 된다거나 조금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보통 고기류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상체가 짧죠. 다리가 길고. 그래서 그게 막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식습관을 섭취해 나가고 있는가에 따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식물성 섭취가 훨씬 더 효과적인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단백질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계란하고 콩인데, 저희는 사실 식물성 단백질인 콩과 위주의 식물을 많이 먹어주면서 섭취를 하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간략하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단백질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내가 먹는 거 매일같이 체크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밥심으로 살아, 아니 일단 얘 채워주고 밥 먹는 거예요. 그쵸? 얘 갖다가 채워주고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야 그 세포가 이제 ATP, 탄수화물을 통해서 만들어낸 포도당 ATP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방인데, 자, 저희가 저번에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사실 이제 단백질하고 연결해서 그 세 가지가 삼총사거든요. 이렇게 트라이앵글일 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을 집으로 비유를 하면 벽돌이 단백질이에요. 그렇죠? 세포들. 그러면 비타민과 무기질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요 마름새, 여기를 제대로 이어줄 수 있는 윤활제 역할 같은 걸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벽돌이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 윤활제 역할을 하면, 그럼 지방, 오메가 같은 애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어진 집의 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을 작동할 수 있게끔 통로, 도로의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질 좋은 지방을 먹어줘야 도로가 깨끗하겠죠. 제가 혈관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10에서 12만 킬로나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거, 그러니까는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는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포화는, 그 지방 자체가 이미 포화가 됐다, 꽉 찼다, 결합 조직이. 그래서 다른 말로는 상온에서 고체다. 또 다른 말로는 LDL이에요, LDL.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LDL은?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포화가 덜 됐다. 그러니까 흐물흐물해요, 모양이. 불포화됐으니까. 다른 말로는 이제 액체, 상온에서 액체인 거예요. 이게 HDL.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둘 다 필요해요. 보통 대부분의 좀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거 포화지방산은 무조건 안 좋다, 뭐 지방은 무조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의 활동량에 따라서 사실 요 LDL이라는 친구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 다음에 내 몸에 필요한 호르몬 체계를 이 지방세포 안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 호르몬 명령 체계를 가지고 가는 전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택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도 굉장히 필요한 친구예요. 나쁜 친구가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남아돌아서 그래요, 내 몸에서. 그러니까는 불필요하게 너무 찌꺼기가 많이 생기니까, 상온에서 고체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슨 역할을 또 주어지면 되냐? 이 HDL을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일부러 식품으로 먹는 제재들은 우리가 이 HDL을 먹지 LDL을 먹지는 않습니다. 이 HDL의 종류가 오메가3도 있고 오메가6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메가6 계열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많이 섭취를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오메가3라는 거를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DHA라던가 EPA 같은 거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 질 좋은, 그쵸?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놀레산, 리놀렌산, 올레산,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볍게 그냥 스킵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이 LDL이 가서 남겨놓은 찌꺼기들을 회수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차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얘네들을 4대1 정도의 비율로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고, 만약에 내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이 넘어갔다. 왜 200을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병원에서 200 넘어가면은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200 넘어가는데 내가 비율이 4대1이 맞아요. 그러면 내가 막 몸이 엄청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비율만 맞으면 나 건강한데 단지 활동량이 많은 거예요. 활동량이 많으니까 얘가 그만큼 많이 쓰이게 되고, 얘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얘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신경을 많이 안 쓰시면 되고, 만약에 뭐 활동량 많이 안 하는데 200 넘어가면은 조금 그거는 우려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 250, 300이 나가요. 물론 뭐 300 넘어가면 조금 이렇게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이 비율만 맞으면 사실은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내 몸은 잘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탄수화물은 다 아시니까 그 5가지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식물 영양소는 이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식물 내재 영양소인 거지, 밝혀지면 다 비타민이라던가 무기질로 빠져요. 그 영양소 한 명이 밝혀지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는 물도 또 이렇게 좋은 물의 기준이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